안녕하세요. 화상관제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회생법원이 아니고 6월 27일 날, 6월 26일이죠. 26일 날 서울에서 그 27일 날 서울 수원회생법원에서 한 3가지 정도 이제 실무 준칙이 바뀌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뭐 개인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이 이제 서울처럼 기존에 3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도 여기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40만 원으로. 그래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기본 예납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기본 예납금 증액에 맞춰 취업부수도 증액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실무준칙 372호 이건 수원 준칙 번호입니다. 번호가 좀 틀리죠. 개인 파산 간증 간담회 등. 옛날에는 아마 수원은 1회 개최를 했는데 2회 개최한다. 서울도 이제 2회 개최죠. 6월 달에 한 번 하고 6월이나 뭐 6월 달에 합니다. 6월 달, 5, 6월, 6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2번 합니다. 그래서 수원도 이제 2번 업무 편차를 줄이고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파산 업무라는 거는 관제인별로 편차가 엄청나죠. 아마 조사 받아보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엄청 세밀하게 조사하는 관제인도 있고 큼직큼직하게 기본적인 것만 조사하는 관제인도 있고 자료 제출 요구도 천차만별이죠. 환가의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떤 기준을 설정 안 해놓으면 아주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업무 편차를 줄이고 비슷하게 가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간담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이 374호입니다. 개인 파산 관제인 자료 제출 요구를 예전에 어떻습니까? 수원은 50몇 가지죠. 상당히 광범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예고, 별지, 제1호 내지 7호 매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서 어떠한 정황에 기초하여 이를 요구하는 것인지 고지해야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채무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 혹시 상속 재산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상속 재산이 없었던 것 같다. 자, 그러면 그 말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속 재산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써주죠. 타이핑을 칩니다. 대표적인 게 어머님, 만약에 어머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말소자 초본을 어머니 말소자 초본을 떼어주십시오. 발급받아 오십시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시면 떼어줍니다. 말소자 초본에 거기 사망 일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그걸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어머니의 세목별 과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해에 재산이 있었으면 등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에 이제 세금 묻는 게 나오죠. 뭐 재산세라든가. 그죠? 그게 나오면 재산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팔았으면 지적전산 자료조에 안 나오죠. 현재. 이 3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아니나 달라 돌아가시는 해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면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데 뭐 그 정도는 이제 관제인 사무실에 띄울 수 있죠. 띄워보니까 여전히 아직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아직 남아있어요. 협의 분할을 못한 거죠. 지금 채무자의 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구하냐? 이 사람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4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이제 보고서를 얻어야 돼.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2019년 예규 개정으로 채무자가 파산 시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간소화되었는 바, 이는 채무자의 절차 부담을 줄이고 법원의 심사를 완화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래 수원지방법원의 실무는 채무자들에게 파산 송구 시 일괄하여 광범위한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수원 개인 파산 신청을 해보면 뭐 이 수원은 이제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개인 파산 신청 업무를 해보면 이제 선고를 되게 늦게 하죠. 사건이 뭐 많이 밀려 있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전담 재판부가 없었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선고를 늦게 하면은 나중에 뭐 1년 한 7개월 후에 다시 서류를 또 싹 내야 됩니다. 준비한 자료를. 그래서 예규의 취지와 실무 사이에 괴리가 있었고 이는 채무자들의 절차 부담, 관제인의 조사 업무 과중, 법원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그렇죠. 일단 조사하면 법원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 적절하게 조사했는지 다 봐야죠, 판사가. 그래서 실무주식 374호는 관제인이 파산 신청 시 제출되는 자료만으로 조사하되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법원에는 그러한 고지 및 요구 사실을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규의 취지와 부합하게 실무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실무진칙이 시행되면 관제인은 파산 신청 시 제출되는 자료만으로 조사의 완결이 가능한 사건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 바. 그렇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딱 봐서 이 사람이 이제 재산이 없을 법한 사건이 있죠.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망한 지 한 10년 넘었다든지 그런 사건은 사실은 뭐 온갖 뒤집어 파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빨리 끝내주는 게 최고죠. 근데 최근에 부도가 났다든지 부도 직전에 뭐 재산이 막 매매가 이루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그 잔존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안 썼다든지 그 다음에 뭐 상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협의분들이 있었는지 포기가 있었는지 제대로 안 쓴 경우 그 다음에 뭐 이사가 갔는데 보증금이 고액이었는데 갑자기 소액으로 쪼개진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사건 위주로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이죠. 그 다음에 상속재산 사건의 처리. 수원도 상속재산 사건 처리를 신설해서 서울과 똑같이 이제 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속인 명의 주택임대차 부정금 반환 채권의 취급. 이거는 이제 같이 생계를 같이 했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평가하지 말자. 다음에 재단채권, 예납금, 장례비용 중 이것도 서울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출석 의무 면제. 그렇죠? 상속재산 파산사건 특수성을 반영하고 실무를 통일하기 위한다. 그 다음에 자료 제출 목록도 별도로 마련해야 상속인 자료 제출 편의를 도모하는 거죠. 임대차 보증금은 한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거고. 아무튼 뭐 보수산정은 일반인이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일단 수원에서 바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서울과 똑같이 하자. 상속재산 파산도 서울과 똑같이 하자. 그 다음에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할 때는 그 고지를 하고 그 이유를 법원에 보고를 하라. 세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